안녕하세요. 일요일 금융시장 아니죠. 이번 주부터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이 해외시장 브리핑입니다. 먼저 어제 첫 번째 국내 금융시장 브리핑 듣기 많이 불편하셨죠? 뭐 원래 그 학성 댓글 쓰시는 분들이야 뭐 뭔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그럼에도 그 좋은 말씀, 좋은 댓글로 격려해 주신 시청자분들,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그 장소 자체가 그 소리를 통제하기 어려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고민을 더해서 좋은 음질로 찾아뵐 수 있도록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금융시장 브리핑 토마스 류 선생님 바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미국에 휴장이 한 이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예, 짧은 한 주였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이 있으니 그거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이사 2명을 지명을 했죠. 과거 2명은 사실 잦은 처리를 했고 새로운 2명을 지명을 했는데 이 두 분 어떤 분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새로이 지명된 두 분,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성인데, 그 남자분은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부총재입니다. 그 다 알다시피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그 제임스 볼라드라고 예. 그 금리 인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죠.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부총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예. 일단 금리를 주장하는 사단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디 쉘턴이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분은 유럽 중앙은행의 미국 지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명되자마자 여론은 그 세인트루이스 부총재는 뭐 거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이 주디 쉘턴에 대해서 여론의 그 십자포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미국의 CNBC나 블룸버그에 보면 이 쉘턴 이분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말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이분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대폭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고를 자꾸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눈에 띈 거죠, 일단은. 그래서 지명이 됐는데, 이분이 유럽은행에 지금 소속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은행은 지금 제로금리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 있던 환경에서 미국 시장을 같은 수준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미국의 금리도 진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제로 금리, 0%까지도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친성장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 연준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연준의 그 독립성, 이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연준의 독립성을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여론에서는 심지어 공화당 그 안에서도 이런 분을 연준 이사로 임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원의 그 인준 그 진행 절차에서 아마 이분은 낙마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 새로 노미네이트 된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센트루이스 연방은행 부총재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고 또 한 분은 쉘턴이라는 여성 지명자인데 이분은
유럽중앙은행 ECB의 미국 지사장이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연준의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그 협조 이런 부분을 주장한 같은 맥락으로 주장했던 분이니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지명했다는 그것을 올리자마자 국채금리는 폭락했고요. 금값은 폭등했습니다. 네. 근데 이 주디 셜튼이라는 이 분은 평소에 근본이 통화가 필요하다고 또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더 환영했었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근본위가 되면 금값은 더 떨어졌고요. 금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71년 근본위를 폐지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사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연준 이야기 나온 김에 다음 주에 연준 이사들의 연설이 꽤 많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7월 FOMC를 앞두고 이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연설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온 그 NFP 그 난방 페이롤 그 수치가 잘 나와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음 주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 의회 그 보고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파월이 그 미국의 이제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을 바꿀 때는 약 한 달 전쯤에 연준 의장에 의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이 그날의 충격을 받지 않게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된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제 그 금리 7월 말 FOMC 이전의 마지막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날 기회인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갖고 7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냐 아니면은 다음으로 연기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온통 이제 거기에 관심을 쏟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연준에서 금리를 가장 강력하게 인하를 주장하는 분 제임스 볼러드 이분도 다음 주에 연설이 또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의 연준 멤버의 입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연준이 금리 정책을 고려할 때 중요시하는 그런 또 데이터가 또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Fed Minute가 다음 주에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한 주는 그 연준 이 두 분의 연설이나 경제 데이터나 진짜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국채금리, 금가격 많이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언급하셨는데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입니다. 6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치를 넘어섰죠. 일단 고용지표 결과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달에 그 고용지표가 7만 5천 개 나와갖고 상당히 충격을 줬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그렇게 저조한 수치가 나오면은 연준은 어쩔 수 없이 대폭적인 금리 인하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중론이 많았었는데 오늘 예상 외로 22만 5천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숫자가 나와서 그 시장에서 그 이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실제로 선생님 보면 이게 보면 다우지수가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올랐지만 인하한 후에는 항상 약세였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니까요. 즉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데이터가 이렇다면 사실 금리 인하 소문만 좀 무성하고 실제로 금리를 내리지 않는 거 지금 같은 상황이 미국 증시에는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국채 금리로 볼 때는 뭐 0.25포인트 금리 인하해봤자 별 효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 많은 지표들 중에 어느 부분을 중요시 보냐에 따라 갖고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페드에서 오늘 간단하게 누가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한마디 떴더라고요. 미국의 경제는 solid pace, 아주 견고하게 성장 중이다. 이렇게 한마디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조업 지수 이런 데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고용 지수나, 하여튼, 소비, 예. 구매 여력, 이런 쪽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꼭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이들 나라들은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은 돈이 부족하면 프린팅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부러운 구조가 돼 있고요. 한국 등 외환보유고가 필요한 이머징 국가들은 사실 제조업이 답니다. 아무리 제조업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결국 해외에서 돈 벌어 올 수 있는 산업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사실 부럽습니다. 아무튼 이건 그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어닝 시즌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인데 지금 웃긴 게 최근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어닝 예상치가 하향할 것이라는 리포트가 계속되고 있고, 이 리포트가 10년 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그런 거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미국의 SP500 인덱스 기업 중에 113개의 회사들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77%, 그래서 83개 회사인가요? 그 회사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이번 2분기 어닝이 하향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내놨어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이거를 이제 크게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예. 지금의 증시는 버블이다.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렇게 하향된 기업들이 10년 내 두 번째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이게 증시는 버블로 가고 있고 버블은 터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자꾸 내놓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분들의 주장도 사실 지금 수치만 보면 뭐 그게 무리수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관점이,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추르스로 갔죠. 추르스가 뭐죠? 우리 휴전이죠. 휴전. 예. 휴전. 네. 휴전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휴전으로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마음을 보여주는데, 그걸로 볼 때 이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결판에서 판을 깨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휴전을 가면서 끼워오는 게 뭐냐면 미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 이걸 끼워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가장 강력한 지지 집단, 이 농사 짓는 분들의 표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한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중국과 무역 갈등, 이것은 이제 백미러로 보이는 지나간 이제 화면이고, 지금 이제 투심은 프론트 윈도우를 내다보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워닝이 이렇게 10년 내 두 번째 높다 할때라도 이것은 백미러로 보이는 화면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 그걸 정리하면 결국 2분기 어닝이 안 좋았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합의한 걸 보면 판을 깨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협상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될 것이다. 이러면 3분기, 4분기에 어닝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이제 항상 옆에서, 시장을, 떠받치겠다고 하는 이제 공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팩터가, 자사주 매입. 이게 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의 금융기관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서 JP모건, 골드만삭스들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SP500 인덱스가 3,0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제 거기인데 이번 어닝 시즌에서 3,00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월가에서 주로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닝을 하향했다가 실제 어닝 오프닝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기에서 높이뛰기 경기에서 크로스바가 낮아졌잖아요. 예. 그죠? 가이던스를 낮췄으니까. 크로스바가 낮아진 상태에서 그거를 살짝만 뛰어넘으면은 예상을 상회했다 이래가지고 또 주식이 또 올라가요. 이게 그 월가에 하는 수법들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보면 미국 시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이건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의 경우는 산업자본이 큰 힘을 갖고 있지만 미국은 금융자본이 큰 힘이거든요. 근데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수익 확대, 증시 상승이 최1번 목표예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를 낮춰놓고 넘겨주고 그러면서 기대 상회 이러면서 올리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상황들을 좀 먼저 고려해야 되고,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게 버블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죠. 작년 10월부터 1월 초까지 20% 가까이 거의 떨어졌죠. 그게 20%를 조정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올라가도 큰 문제는 없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항상 탐욕의 힘이 공포의 힘을 압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증시는 진짜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끊어지기 직전에 다시 또 조금 수축됐다가 또 늘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증시도 따라서 계단식으로 어쨌든 탐욕의 힘을 빌어서 증시는 하여튼 업앤다운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차라리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채권금리는 기준금리 0.75, 1% 이하 하향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는 그냥 견고하다라는 립 서비스만 주는 게 증시를 이렇게 상승 쪽으로 밀어붙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소위 말해서 달러 돈 장사에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만 세계의 투자금이 몰려오거든요. 그것이 미국을 근본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요. 예. 근데 조지 셜턴 그분의 주장대로 만일 미국이 0% 퇴지가 됐다 그러면은 미국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누가 투자금을 들고 오겠어요? 그럼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근본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하여튼 경제 활성화, 버블도 좀 만들지언정 하여튼 자기 임기 내 실적을 자랑하려고 그러지만은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도 아니고 낮은 수준도 아닌 고질락스 그 수준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하여튼 연준에서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은 금리를 진짜 인상 안 하고 이대로만 가도 경제는 계속 확장하니까 그게 예. 더 미국의 좀 더 보탬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일단 휴전으로 봉합되었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이었고, 일주일 동안 미국 내 금융 전문가든,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해서 판단한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미국 내 금융시장의 이 미중 무역 휴전, 이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 분쟁의 휴전에 합의했을 때, 언론의 반응은 너무 싱겁게 끝났고, 이럴 바에는 왜 무역 다툼을 했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의 언론들, 여론들은 뭐냐면은, 차라리 그냥 이대로 더 이상 악화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미국에 그렇게 경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 층을 외면할 수 없는 한계, 그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안심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주류 언론은 트럼프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욕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전부 반 트럼프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빅테크들 전부 반 트럼프 쪽입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전부 어게인스트입니다. 나를 적대시하는 쪽에 있다. 그렇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번 대선 때 불리한 역할을 했다는 게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을 독점 부분으로 분할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건 아닐까,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의 베조스 같은 분은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신문의 사주잖아요. 예. 자기가 소유한 신문을 통해서 트럼프의 정책을 엄청 까고 있어요. 하여튼 우회적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한 주 동안 한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일본의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입니다.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건 별 관심은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 내 언론이나 금융시장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미국 언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과 한국을 거의 동시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정상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흔적도 안 보이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 있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대중국 연합전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멀어지면 미국의 이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한쪽 지지도 반대도 안 하고 하여튼 방관자 입장에 있다는 거, 이거는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했더라고요. 사실 한미 동맹보다 더 강고한 게 미일 동맹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면에서 또 보면 일본은 또 한국 정치나 기업보다 상당히 많은 로비를 미국 정치계에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실 민주당 쪽이 일본하고 가깝다는 것은 정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도 욕을 먹는 건 아닐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선생님 혹시 네. 아시는 게 있는지. 사실 한국에 있는 미군 주둔 그 역할로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중국 전선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경제가 한국보다 한 3.5배 더 크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큰 일본을 속마음으로 조금 두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한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니까 뭐 끼지도 못하고 어물쩡하고 있는데 이게 더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이게 또 미국의 그 산업에도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또 분석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서플라이 체인이 예. 무너지면은 결국 미국 시장에도 피해가 온다. 빨리 어떻게 화해를 시켜야 된다. 이런 그런 언론의 주장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여기 보면 미국 공화당은 어차피 군산복합체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무기 수출, 농산물 수출에 보면 일본은 저 싱가포르보다 더 적게 수입해요. 미국산 무기 수입 1위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고 2위가 한국이거든요. 농산물 수입에서도 봐도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정부고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점도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인데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인사이트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코멘트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번 어닝 시즌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록적인 그 경고 그 때문에 증시가 잠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락 조정이 오면은 이것은 바잉 오퍼튜니티다. 그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앤다운을 하고 계속 반복은 하지만은 미국 증시는 아주 세계 투자금이 다 몰려오는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강력한 이게 유지되는 한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금은 계속 늘어나고요.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번 시장 브리핑에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만약에 이미 기준금리가 1% 이하 수준으로 채권금리가 낮아졌고 미국의 모기지 30년 모기지 금리가 뭐 거의 2016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낮은 금리로 모기지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존 주택 아니면 신규 주택 허가나 거래 건수 리파이낸스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 자체로 미국 경제에 플러스 될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일주일 동안 좀 분석, 조사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숙제 잘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한국 언론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역시 우리 상승미소의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생생한 미국 현지 소식, 토마스 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금융시장 브리핑 인터뷰에서 점검하지 못한 몇 가지 주요 지표를 통한 금융시장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요, 미국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10년 마이너스 2년 미국의 채권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지난 주말에 0.17포인트 차로 축소됐습니다. 이게 6월 말만 하더라도 0.30까지 상당히 벌어졌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0.17포인트, 이게 지난 6월 초 이후에 가장 적은 최소 차이로 이렇게 좁혀진 거죠.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한 요소가 깔려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변동성 지수, VIX 아시죠? 시장과 거꾸로 가는 변동성 지수. 밑에 초록색,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저게 보면 뭐냐면 저 시점 근처에 오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주가가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전에도 한번 이거 보여드려서 그 구간 살짝 대비시킨 적이 있었죠. 이제부터는 변동성 구간이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하향 뭐라고 하죠?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향 지지, 하향 조정. 그 부분 예상하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 정도는 시장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달러화 인덱스를 보시면은요. 달러화 인덱스가 지난 6월 25일 95.40을 저점으로 해서 약 2주 가까이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왜 달러화 인덱스가 저렇게 야금야금 강세를 보일까 했는데, 그렇죠? 이미 스마트머니는 한국 시간 금요일 밤에 있었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 난팜페이럼,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고, 그로 인해서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퍼지고 있어요. 당연히 채권금리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채권금리도 올랐고,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달러화는 약간 약세를 보였죠. 즉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았다는 얘기인데 저 추세가 당분간 좀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달러화 인덱스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 다음 주에 토마스 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페드 이사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남겨 있는데 그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 변동성 지수의 변동 구간이 진입했다. 이 얘기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7월에 금리를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10년 만기 채권금리도 주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만에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1.94% 그 금리가 이렇게 형성되다가 바로 금요일 날 밤에 2.04%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예상보다 좋은 고용지표 발표 후에 금리가 상승했고요. 이는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적다고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당연히 달러원 환율도 이에 영향을 받았겠죠.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플러스에서 안정화되나 했더니 금요일 날 곧바로 토요일 날 새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곧 고용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와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약세죠. 상승을 해버렸죠. 달러원 환율은 117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지수 잠깐 보고 이 금융시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 일단 51선 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만간 상승할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는 3011.66포인트. 하지만 차트만 보면 조만간 다시 상승할 분위기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저는 화요일에 어떤 방송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투자 이와 관련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